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 35분쯤 된 것 같은데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잠깐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에 우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될 그런 곳이 돼서 조금 이따가 나가봐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네요. 지금 내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님께서 일단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시아를 통일하고 또 나가서 이제 세계를 통일을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계 황제가 되는 그 길로 향해서 지금 국내외 정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대표님께서는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독교를 탈피한 그 과정, 그리고 또 강정산을 어떤 그 믿는 단체에서 나온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좀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은 기독교를 막 이렇게 졸업을 했다 이렇게 해요. 이런 것도 좀 처음 들어볼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또 강정산을 배우는 어떤 단체에서 나오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그냥 강정산은 우주의 최고 신이 아니다. 일개 이제 일개 인간이죠. 인간이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출연한다고 알려주신 하나의 선지자 역할에 불과하신 분이다. 나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더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듯이 뭐 저도 그러는데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는 지금 강의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거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봉규 씨라고 정치평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서정욱 변호사라든지 박찬종 님이라든지 또 정가훈 목사님이라든지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이봉규 박사님은 현실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싶어서 예리하게 물어요. 묻는데 물을 때마다 그것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별명이 뱀장어입니다. 미꾸라지입니다. 뱀장어처럼 매끈매끈하게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매끈매끈하게. 그렇듯이 국가혁명당 대표님 되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잘 피해 나가세요. 적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봉규 박사님께서 좀 답답해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저는 바둑을 뜨지를 못합니다만은 바둑은 전혀 모릅니다. 바둑 보면은 까만 거하고 하얀 것밖에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뭐 관심도 안 두고 그랬는데 바둑을 또 이렇게 잘 두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둑을 바둑을 잘 두시는 분 보면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 바둑도 급이 있잖아요. 9급, 8급, 7급 뭐 이래가지고 있고 아마 1단, 2단, 3단 있고 뭐 또
뭐 1단보다는 9단이 더 높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고. 그렇듯이 나는 바둑은 모릅니다만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논아놓고 볼 때에 그 좀 그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고 이렇다고. 그래서 가장 지혜스러운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뭐 한평생 추구해 나왔다 하더라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의 이제 지혜가 뭔가, 이것을 가장 지혜스럽게 사는 사람이 뭔가, 또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뭔가, 이것을 이렇게 한평생 목숨 걸고 추구해 나왔다, 이래 보면은 틀림없어요.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등산을 하는 것도 그냥 일반 뭐 스레빠 신고 야산에 이렇게 100m, 200m 되는 뒷산에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조금 산을 좀 올라가려면은 이 스레빠 신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좀 신발도 좀 탄탄한 신발 신고 이렇게 또 물도 준비해 나가야 돼요. 산 올라가는데 물 없어 안 됩니다. 그냥 물 없이 간다는 것은 그냥 얕은 산에 이렇게 가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그냥 뭐 1500m, 2000m, 3000m, 4000m, 5000m, 6000m 뭐 이런 게 올라 있다고. 최고의 높은 산 같은 거는 뭐 상당히 높아. 그러니까 한 4000m 올라가고 뭐 사람이 쓰러진다 그러잖아요. 공기가 적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쓰러진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기가 희박한데도 뭐 올라가는 것은 산에 미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목숨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산을 올라가다가도 죽더라도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은. 뭐 지리산 같은 거 가는 거는 일반 하나의 등산 애호가고 그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최고의 지혜,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진표 스님 같은 경우, 진표율사라고 있어요. 부사의 방에서 이분이 속리산의 법주사도 이렇게 만들고 절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분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의 깨달음,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 3년 동안 쌀 한 가마인가 뭐 몇 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 부사의 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사를 걸고 그 조그마한 바위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데예요. 그 높은 산 바위에 앉아가지고 그 쌀 몇 톨 그것만 하루에 먹고 3년 동안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 스님이지. 그렇게 돼 나가려고 지혜를 구한다는 거,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석가모니도 한 6년 정도 고행을 했다고. 딴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요.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최고의 중도를 또 알게 되고 그래요. 이 가상의 세계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상의 세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일단 전문가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 이 세상이 가상의 세계.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네. 약인 용요지 3세 일체불 일체 유심조 응관 여시간하라,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이제 마음으로 빚어진 바다. 이것을 자연히 알게 돼요. 그런 구도의 경지를 이제 가게 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토양으로 해서 이제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뭐냐 하면은 소강절 선생이 밝혔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129,600년이라고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흐른다. 그래서 그 절반이 선천이고 절반이 후천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선천의 시대가 이제 다 가고 후천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선천의 시대가 다 가고 후천의 시대가 올 때는 이 우주를 만드신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모든 기독교, 불교, 강정상, 이 종교,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그 결론이에요. 그 결론으로 오신 분이 바로 허경영 신인입니다. 신인입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을 바로 알아보고 그분을 아련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또 복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데 복잡 미묘한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문제는 지금 언급을 못 합니다. 그러나 내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다고요. 너 같은 경우는 뭐 아무런 무슨 내가 대선 주자도 아니고 김성기 하면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조회수도 얼마 안 되고 유튜브 보시는 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언론, 출판, 질백열사, 종교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뭐냐 하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유승민 씨가 CBS 김현정의 이제 그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김현정이라고 CBS 그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하시는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김현정 씨를 거쳐 나가지 않는 우리나라 정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내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김현정 그 뉴스에 다 초대돼서 나간다고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그 집에 거기 다 나가요. 그 정도로 김현정 씨 이분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죠. 그 뭐 박찬종님은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사선 의원인데도 뭐 벌레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이봉규 씨하고 대담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표현이 좀 그렇는데 내야 뭐 80 인구 전체를 벌레로 봅니다만은 거기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조중동이라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내임되기 시작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거 전화를 받으면은 이게 유튜브가 꺼지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전화 소리 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정치 흐름은 그렇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고 이랬는데, 나이 많다고 해서 정치 평론을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적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변희재님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넘버원이다 이 말이죠. 넘버원인데 이분이 어제 아마 서울에서는 굉장한 그 윤석열 퇴진 운동을 어제 크게 한 것 같더라고.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도 됐지만 민주화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북한이나 중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전부 다 잡혀가거나 옛날식으로 고문을 당했거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크게 됐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허용되고 있죠. 그런데 전현희 씨라고 국민권익위원장, 이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감사원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초토화. 그러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가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뭐 그 자리가 좀 대단히 높은 자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은 그게 참석할 수 있는 자리니까 대단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권현희 위원장 좀 나가주면 좋겠다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권현희 위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나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간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도 전 정부가 심으면 검찰총장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임기가 있으니까 못 나간다. 그러면 이제 비리를 털어내는 거예요. 뭐 비리가 없나, 뭐 잘못된 게 없나 이래가지고 막 털어가지고 야 비리가 있다 싶으면은 이걸 약점을 잡아서 요거는 이제 가지고 터뜨릴 테니까 니 조용하게 나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원을 통해서 이제 이게 비리를 적발을 하는 거야. 하는데 암만 털어도 안 나오는 거야. 암만 털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터는 과정에서 엄청 이 전현희 위원장님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표현대로 말하면은 10만 개의 화살을 몸에 맞은 것과 같다 그랬다고. 화살 하나만 몸에 맞아도 뭐 그 상당히 충격이 큰데 말이에요. 10만 개의 화살을 자기 몸에 맞아 보라고. 얼마나 고통이 크겠느냐고. 그래서 죽음을 생각했다고. 죽음을 생각했다.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죽음을 생각했다고. 그러나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전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이제 자기가 당한 만큼 또 갚아주는 게 있잖아요. 갚아주는 게 있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를 주면 나는 너희들에게 만배로 갚는다. 뭐 강정산의 말인데 자기는 만배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10만 개의 화살 하나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10만 개의 불화살로 가지고 다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0만 개의 화살을 감사원에다가 퍼붓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초토화돼 있어요. 지금 그 감사원장, 좀 감사원에서 높은 사람들, 우리나라 감사원 하면 그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무소불위의 집단 중에 하나가 검찰, 감사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은 치외법권지역이야. 그 정도로 파워가 된데, 파워가 센 곳인데 이것을 지금 초토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멘붕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계속 압수수색을 하니까 공수처가 오래간만에 밥값을 해요. 밥 처먹고 똥만 사는 게 아니라 밥값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비싼 세금을 받아가지고 봉급을 받아가 자기가 밥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서 안 되겠고 그만하겠는데 하여튼 그 전현희 님이 변희재 님께서 어제 그 윤석열 퇴진운동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사가져 갔다고. 그러면은 전현희 전 의원이죠. 국회의원인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이분이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고시도 합격했고 사법고시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고시 합격하는 것도 어려운데 의사고시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분은 딱 책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또 앞장을 선다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래 윤석열 정부는 얼마까지 못 삽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얼마 뭔가는 달을 따지요, 달을. 그러니까 내년 5월 달에는 이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허경영 정부예요. 뭐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도 오고 이제 식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좀 늦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